그건 얘기했죠. 또 한 가지 대표 상품, 그러니까 아까 화폐는 법정 화폐와 물품 화폐가 있다 그랬죠. 대표 상품의 이론의 모순. 자, 이건 했던 얘기고요. 교역의 가짓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콩이나 담배를 축적하였고 교환의 매개가 되었다. 그 기금속은 마모가 안 되고 통일된 무게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고 보관과 휴대가 간편함으로 화폐가 되었다. 화폐의 가치는 화폐 속에 담겨져 있는 귀금속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. 귀금속의 가치는 일시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생산비에 따라 결정된다. 그러면 귀금속의 가치, 이게 뭐 거래 가격이든 또는 장기적인 생산비는 그럼 어떻게 결정돼요? 그건 누가 결정해요?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게 순환모순이라 그래요. 궁극적으로. 이해되세요? 이런 거예요. 꼬마애가 셋이 형제가 지나가는데 제일 큰 애가 있고 작은 애 있고 막내 있는데 둘째 큰 애한테 물어보죠. 너 몇 살이니? 그러니까 저 작은 애보다 2살 많아요. 그럼 작은 애한테 넌 몇 살이니? 그러니까 저는 저 막내보다 3살 많아요. 또 이래요. 그럼 너 막내는 몇 살이니? 그러니까 아유 저는 큰형보다 5살 어려요. 이런 거죠. 이거 순환모순이라 그래요. 그럼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, 이게? 끝까지 모르죠. 이게 그거예요. 그 화폐를 만드는 비용은 누가 결정해? 어떻게 나와요? 이 엉터리죠. 여기서 깨져요. 물품 화폐는. 죄송하게 틀렸어요. 괜찮습니다. 하여튼 예. 이런 거 순환모순이라 그래요. 그 대답을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생산비, 그럼 땅값도 있고 화폐를 금이면 금 캐는 데 들어가면 인부도 비용도 줘야 되고 그럼 뭔가 또 줘야 되잖아요. 그 금으로 주면은 그 금이 얼마인 줄 알고 받아요. 금값은 누가 결정해요, 그러면? 이런 걸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나이 물어보는 순환모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. 계속 그러면 이제 바보 소리 듣겠죠. 그래서 이제 계산 화폐라는 근거를 역사적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무려 우리 인류의 최초의 그 문자 또는 숫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바벨로니아 그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수메르라고도 하죠. 거기 점토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? 그 수메르 점토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요게 한 요만하대요. 들고 다닐 수도 있고. 예.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그만 거에도 여기다 봤더니 이게 숫자들인 거예요. 요거 30, 하나, 둘, 세 개인가? 하여튼 30, 요건 1, 24, 35, 요 숫자들 새긴 거예요. 그래서 기원전 3000년 전에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에 따르면 주조된 화폐는 없었지만 신용, 그러니까 뭐 외상 판매, 지금 일시키고 나중에 돈 주는 거, 돈 꿔주는 거, 이런 게 지금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건 다 신용이죠. 그 화폐가 없으니까 신용행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.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이상 앞서는 수메르의 우르남무 법전에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고 토지매매 증서, 계약서, 양도증서, 유언서, 약소고, 영수증 등 굉장히 많은 법률 문서가 이거래요.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수메르 사람들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이 점토판에다 쓰기를 화폐의 기본 단위는 이때도 이제 물질이 필요하니까 어떤 은화인 셰켈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요게 요즘으로 치면 한 8.3g 정도 됐대요. 요거 1셰켈이라고 하고 이 1셰켈은 볼이 240알이고 요거는 다시 60미나로 나눴다. 그래서 왜 우리 그 60분 미니츠라고 그러죠. 분 24시 12시 12진법 60진법 이거 다 저 바빌로니아에서 왔다 그러잖아요. 요거 정했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신전의 일꾼들의 임금은 한 달치 식량
요거 30일치 보리로 한 1구루 정도였는데 요거는 이제 120리터로 정하고 요거를 돈하고 연결시킨 게 최초라 그래요. 그리고 농민들은 보리로 신전에 대한 부채를 갚았다. 그래서 보면은 안 됐지만 신전들이 돈을 꿔주는 대금업을 했었다 라는 얘기도 있고, 또 헌금도 내잖아요, 신전에다가. 그것도 부채죠. 헌금 부채예요. 우린 다, 여기 부처님은 좀 다른가? 그 기독교 가면 그 원죄 이런 얘기 하죠. 아세요? 모르세요? 아시죠? 예, 기독교 원죄라고 그러잖아요. 죄 지었으니까 우리가 뭐 심지어 뭐 아들을 보내서 뭐 이렇게 대속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저 서양 쪽 그 전통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올리잖아요. 그 재물을 올리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게 부채를 상환하는 거예요. 그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. 그것도 돈이 어디서 생겼냐, 처음에 원초적으로는 원래 그런 종교적 부채부터 나온 거다.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했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. 그리고 왕들이 가끔 이제 그 사면하죠. 요즘도 뭐 정치적으로 뭐 높은 사람들을 사면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, 이때 이제 새로 왕이 등극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제 사면을 한 거는 뭐냐면, 평민들이 빚을 많이 지고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,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도망가서, 거기 이제 사막에 그 유목민족이 많잖아요. 거기는 중동 지방에.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 합류해가지고 도시를 쳐들어오는 농민들을 괴롭히는 약탈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대요.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사면을 안 해주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 슬레이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. 이 슬레이트. 깨끗한 서판을 만든다. 그래서 클린 스테이트. 이게 사면이에요. 사면 하면,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동양사회도 뭐 왕들이 이렇게 되면 뭐 죄수를 석방해주고 뭐 빚을 탕감해주고 뭐 동양사회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, 뭐 이렇게 서양같이 체계화는 아닌 것 같고. 그래서 이게 이것도 기독교 유대교 얘기죠. 희년이라고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그런 걸 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주빌리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죠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메르어인데 아마르지라고 그러나 아마르기라고 그러는데, 이거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다 뭐 이런 뜻이래요. 이게 해방이란 단어인데 원뜻. 그러니까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죠.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신전의 관료들은 돈도 꿔주고 이렇게 했다. 복식부기도 심지어 사용했다. 그래서 실제 은은 거래한 사면은 시초는 수메르 점토판을 깨트리는 거. 깨트렸대요. 그 부채를 또 상환하면은 이 점토판을 서로 깼다 그러더라고요.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. 예. 우리나라도 뭐 그 사극 같은데 보면은 예전에 뭐 그 정도전 나오는 고려말 드라마였던가, 그 노비문서 불태우고 뭐 이런 거 나오죠. 예, 그런 게 그런 거죠. 그 왜 전민 변정도감이라 그러나, 전, 밭, 민, 노예죠. 변정, 바르게 바꾸는 그 뭐라 그러죠, 행정부서, 도감. 예, 거기서 이제 억울하게 노예가 된 사람들 뭐 뺏긴 밭, 논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돌린다. 그때 이제 논문서나 노예문서를 이제 불태우고 뭐 하는 행위, 이런 게 이제 역사적 기원은 수메르의 점토판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. 그래서 클린 슬레이트,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사면의 원조다.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? 예. 예.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이제 현금 거래가 아닌 써서 했다.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주화 금속 화폐를 만들 기술이 없었냐? 충분히 만들 수 있죠. 더 화려한 금관이나 뭐 온갖 종류의 장신구를 다 만들었는데, 뭐 보석까지 섞어가지고 반지, 팔찌, 뭐 목걸이, 뭐 왕관 뭐 안 만든 게 없잖아요. 근데 굳이 화폐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. 왜?
요 안에 왕국 안에서 이거 가지고 다 믿고 좀 많아지니까. 그러니까 원래는 부족 안에서 했던 건데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뭐다 써서 보관하죠. 지금 어때요? 전체 거래에서 현금으로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없죠. 은행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카드로 다 결제하면 우리는 그냥 숫자라는 그 약속, 이게 이제 은행의 장부 기록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다 서로 상거래나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? 금융거래든 뭐든 간에 돈을 빌리고 쓰는 거니까 다시 이 저 신용화폐 시대로 돌아간 거죠. 어떻게 보면 일부 뭐 현금을 조금 쓰긴 하지만 금속화폐하고도 이제 현대화폐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5,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. 5,000년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죠. 아주 훌륭하게. 예. 그래서 사진으로 요게 우리 최초의 뭐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제 성문법 배웠잖아요. 세계사 시간에. 뭐 눈에는 눈, 뭐 이에는 이 해가지고 뭐 형법 그 왜 이렇게 막 보복하는, 이제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그 전면이고 요 뒷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. 이게 한 2점 몇 미터 된대요. 사람 키보다 좀 크다 그러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굴된 게 우르남무 법전이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좀 훌륭한 돌은 아니고 요 약간 좀 더 진흙 비슷한데 요거보다 한 300년 정도 앞선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건데 뭐 한번 보면은 우르남무 법전이 이제 보면은 뭐 이래요. 뭐 자기가 잘했고 사원의 월간 비용을 보리 99루, 양 30마리, 버터 30실라로 정했다. 뭐 청동 단위를 유행했고 무게를 표준화했고 뭐 표준화했다.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사형대한다. 어린이 납치하면 뭐 돈으로 갚아야 된다. 뭐 등등등. 벌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, 이때. 우리도 왜 뭐 진시황이든 누가 예전에 왕되면 동양사회에서도 계량형을 통일했다. 뭐 이런 거 국사나 세계사 교과서에서 보셨죠. 이제 그런 걸 한 거죠, 여기도. 근데 돈의 단위도 만든 거죠. 또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 뭐 거기 몇 개 세계사 시간에 배웠지만 무려 282개조로 돼 있어서 제가 전문을 한번 번역한 걸 이렇게 인터넷에서 읽어봤는데 뭐 이혼에 관련된 거, 뭐 상속에 관련된 거,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 했는데 제 1조가 이거예요. 무고죄에 걸리면은 그 사형당하더라고요, 보니까. 재밌어요.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를 죽인다. 이 1번이에요. 무고하지 말란 얘기죠. 증명할 자신 없으면. 그다음에 32조도 좀 재밌어서 제가 그냥 여담 삼아서 병사든 장교든 간에 왕의 출정 중에 포로된 자가 있어서 외국 여행 중에 상인이 그를 속상하여, 그러니까 이제 대신해서 돈을 주고 그의 도시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을 때, 그러니까 속상한다 그러죠. 상환 하면은 그의 집에 속상금을 물을 돈이 있으면 그가 자기 몸값 치르고, 돈이 없으면 그 도시의 신정금고에서 돈을 주고, 신정금고에서도 없으면 국가가 몸값을 치르되 그의 전답과 과수원과 집은 몸값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한테는 그 자산은 안 건드리겠다. 왜냐하면 이제 농촌 사회에서 이거는 안 뺏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주되. 그러니까 이제 좀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 포로를 또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나서주는 규정도 있더라고요. 또 빚이 있어서 아내나 딸을 볼보로 넘겨줬거나 일을 하여 빚을 갚게 하면 3년 동안 채권자 집에서 일하지만 뭐 4년째는 풀려나야 된다. 이런 조항도 있고. 또 제가 이제 주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또 이제 예전에 신분 사회니까 평민을 다치게 하냐, 뭐 노예가 노예를 다치게 하냐 해서 이게 다 각종 단위가 다 틀려요. 이거 돈으로 물어주게 하는데 그 돈 가치를 다 틀리게 했더라고요. 이게 굉장히 좀 법이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.